네, 안녕하십니까. 지한공만학원 한국사 강사 최우승입니다. 자, 한국사 설명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아까 제가 그 설명을 다 드렸었는데요. 2년에 한 번씩 기존에 채용됐었다가 지금 현재는 이러한 추세들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언제 기습 채용할 수가 또 없습니다. 갑자기 4개월 전에 공고 때려가지고 야, 너네 4개월 뒤에 시험 봐라. 이러고 합격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재를 제외하면요. 아무도 없겠죠? 불규칙한 채용을 한다. 그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미리 공부해야겠죠. 미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이렇게 드릴게요. 미리 공부하는 게 대체 뭔지에 대해서. 자,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험과목으로 갖고 있는 게 컴퓨터 일반, 한국사, 그리고 우체국이랑 금융은 제가 세트를 엮을게요. 우금이 같이 세 과목이 있다고 해봐요. 이 세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공부하기에? 컴퓨터 일반이 가장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한국사예요. 세 번째로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우금이에요. 제가 이거를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한테 누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재 이 대한민국 21세기의 경제 상황의 극복 방안으로서 19세기 사회주의 유입과 관련돼서 설명하시오. 설명할 사람 있나요? 나도 당황할 것 같은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해를 근본으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개념 자체가 지금 아직 성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질문을 들으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컴퓨터 일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어려운 게 어떻게 어려운 건지, 그게. 컴퓨터 일반은요, 문제를 봤을 때요, 공부를 한다라고 절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이 개념을 잡기가 처음부터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컴퓨터 소름 끼칩니다. 컴퓨터만 봐도 어려워가지고 그걸 극복해 내셔야 되는 게 컴퓨터 일반이에요. 그만 한국사는 뭐냐? 우금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금은 뭐냐? 자, 동작구와 강남구와 용산구의 인구입니다. 이거 가짜예요. 저도 몰라요, 몇 명인지 정확히.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이런 걸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용산구의 인구가 28만 3,823명 있는데 뭐가 어려워, 이게. 근데 이거를 문제로 냈을 땐 어떨 것 같아요? 자, 문제 18번. 다음, 용산구의 인구에 대해서 적절한 것을 옳음으로 고르시오. 1번. 28만 3,823명. 2번. 28만 3,824명. 문제 풀 때는 골치 아픕니다. 이게 우금이에요. 우금은요, 공부하기 진짜 쉬워요. 진짜. 근데 우금의 단점을 설명드릴게요, 우금의 단점은 뭐냐? 공부하기 쉬운데요. 예를 들어서 계집 공부를 3년 준비하시는 분이 있고, 1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컴퓨터 일반은 무조건 3년 준비한 사람이 잘해요. 무조건. 공부를 했다면, 놀지 않고 공부를 했다면 잘합니다. 우금은요, 3년 준비했다고 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까먹잖아. 연도 외우고 이런 거예요. 숫자 외우고 이런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공부할 때. 지식 없어도 돼, 배경 지식이. 어려워요, 문제 풀 때. 이게 우금이에요. 그래서 우금 공부 방법은 컴퓨터 일반과 완전 다르게 해야 됩니다. 내가 왜 한국사 강사인데 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컴퓨터 일반은요, 처음부터 꼼꼼히 잡아가서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돼, 처음에.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 행복합니다. 이거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우금은 있잖아요. 처음에 공부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거 뭐지, 이거? 시험 한 달 전이 남았어. 우금 때문에 망했다, 이거. 도저히 외워지지가 않는다.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전략은요, 컴퓨터 일반은요, 당장 하셔야 돼요, 당장. 이거 나중에 진짜 컴퓨터 일반 어렵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거. 합격할 때 제일 방해돼요. 어려워서. 우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장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할 때 어떻게 돼야 돼? 임팩트 있게 됩니다. 내가 종이 쪼가리 하나에다가요, 포스트잇 다 붙여가지고요, 내 책상과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랑 내 사물함과 우리 여기 강의실에 있는 책상에다 붙여놓고 외우시는 게 우금이에요. 그리고 우금은 끝나고 나서 날려버리는 겁니다. 우금은 날려버리는 거, 합격하고 나서. 근데 컴퓨터 일반은 남아있겠죠. 접근 방법이 다르니까. 자, 이제 한국사를 설명드릴게요. 자, 한국사의 목차입니다, 목차.
선사,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태동, 근대, 일제, 현대. 뭐 이거를 비중으로 해가지고 뭐 설명들 하잖아요. 뭐 이번에는 뭐 근대에서 몇 문제 나왔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다 해야 돼요. 어차피 다 해야 돼요. 왜냐면 한 문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그럼 안 할 거야? 현대사 두 문제 나옵니다. 안 할 겁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질문은 여러분 앞으로도 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사는. 자. 이렇게 합시다. 자, 문제를 낼게요. 최우승이, 나이는 비밀입니다. 최우승이 친구랑 말 다툼 끝에 맞짱을 뜨게 됐다. 근데 맞짱을 뜨다가 교복이 찢어졌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시점에 지금 여러분 몇 살인지 모르잖아요? 문제 맞출 수 있어요?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가 키워드가 뭐가 있죠? 교복이 찢어졌다죠. 그럼 몇 번이 정답이죠? 그렇지. 초딩과 중딩과 초딩과 대딩과 회사원은 교복을 입지 않으니까. 한국사는 뭐라는 거냐면요. 어느 시대에 내가 특정 시대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 시대를요, 구체적으로 무슨 연도 암기하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사 암기 과목 맞아요. 암기 과목인데 그런 쓸데 구질구리한 암기가 아니야. 우금이랑 달라요, 한국사는요. 그 시대의 느낌을 가져가시는 거야, 느낌을. 아, 이거는 고대사의 느낌이구나. 이거는 현대사의 느낌이구나. 이 느낌을 가져가면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요. 이 사료를 띄워놓고 나서요. 이 느낌이 가는 시대를 찍어봐. 그 1번 지문은 뭐가 나올 것 같아? 고대사 관련된 사료 느낌이 나와요. 2번은 중세사가 나와. 3번은 현대사가 나와. 이 사료의 느낌이 현대사야. 3번을 찍는 거예요. 이게 한국사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국사에 공부하는 처음에 접근 방식은요. 컴일보다 쉬워요. 컴일보다 쉬운데 그렇다고 해서 우금만큼 단순하게 암기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사를 가지고 단순 암기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1년 공부해도 2년 공부해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단순 공부해서 3개월 안에 합격할 수는 있습니다. 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근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뭐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아니잖아. 허경영이 아니잖아. IQ 200 넘는 사람 있습니까? 미리 공부하시는 거예요, 미리. 자, 뭐 전반적인 제가 느낌을 좀 설명드렸고요. 자, 한국사 합격 커트라인은 뭐 제가 뭐 이거는 커멜 교수님도 다 설명드렸잖아요. 한국사 커트라인은 전 80을 잡아요, 80. 한국사는 문제가 출제가 이렇게 됩니다. 18문제가 우리가 보는 교과서적인 한국사고요. 2문제가 한자입니다, 한자. 그래서 20문제가 나와요. 근데 한자 문제는요, 현실적으로 찍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한자 자격증 2급이 있다. 아, 3급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3, 4급 정도면. 천자문 뗐다. 아, 그러면 이런 사람은 이거 맞추겠죠? 천자문을 안 뗐다. 어렸을 때부터 한문 시간에는 잤다. 한문 선생님 얼굴 기억도 안 난다. 왜? 자가지고.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어릴 때 한문 선생님은. 나중에 이거 강사하려고 공부했지. 한문을. 이거 한자는요, 사실상 좀 찍기 싸움이 커요. 그러나 자주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한자. 한 100개, 200개 정도? 그것만 외워서 목표는 한 문제에 맞추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두 개 다 틀리더라도 둘 찍어서 하나는 맞겠지. 이거는 이게 신의 뜻이에요. 이거 뭐 하늘의 뜻입니다. 이거 어떻게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그냥 운입니다. 운, 개인적인 운. 그럼 나머지 18문제 가지고 우리가 결판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다 알죠. 공무원 시험은 쓰레기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는 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절대 100점 방지용 문제라는 게 있어요. 공무원 시험은. 절대로 공부에서 100점 맞지 마라. 네가 한국사 전문가가 아닌 이상. 수험생으로서. 보통 한 문제에서 2문제가 나옵니다. 자, 옛날에 말이죠. 계리직 문제가 2016년, 18년까지요. 국가직, 지방직, 구급 한국사와 비슷하거나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별로 걱정이 없었어요. 이 정도 내가 가르치면 뭐 다 맞겠지.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분석을 해보잖아요. 확실히 어려워. 국가직, 지방직, 구급보다. 계리직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도 더 어렵겠네요. 내가 볼 때 그 출제위원들의 심보는 그거 같아요. 뭐 거기 뭐 인사 담당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리직 우정국에. 야, 너네들 과목 공무원은 5개 하는데 너네는 3개, 4개 하잖아. 한국사 깊게 해.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 견해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사는 앞으로 무조건 어렵게 나와요. 한국사를 몇 점 맞아야 되느냐?
8점 맞아야 돼. 자, 보세요. 이거 한자 두 개, 이거는 하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이거 몇 점 만점이에요, 그러면? 9점 만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8점이면 몇 개 틀려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개 틀리는 거죠. 근데 100점 망지용 문제가 제가 몇 문제 나온다 그랬죠?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그럼 무슨 말이냐? 공부한 거 다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8점 맞지 않아도 합격할 수는 있죠. 컴퓨터 일반 잘해가지고. 아, 나는 우금 외우는 거나 자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벼락치기 자신 있어가지고 암기 다 된다. 이런 사람들은 한국사가 뭐 75점 또는 70점 맞고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8점은요. 안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정권. 왜? 서울, 경기는 높잖아요. 커트라인이. 60점대가 아니라 70점이잖아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합격하면 합격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8점을 맞아야 돼요. 그럼 이거는 한국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냐? 제대로 공부해야 돼. 제대로. 그래야 8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사 처음 공부할 때 당연히 이거는 어느 과목이나 마찬가지죠. 짜증이 좀 납니다. 짜증이 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막 처음 들어 막 강감찬 이름 들어봤어. 공부해보니까 고려시대 사람이었네? 어이구 신기한데?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이름을 들어봤는데? 막 하객진? 한산대첩 막 이런 거 들어봤는데? 아, 조선시대 사람이었어? 이럴 수 있습니다. 한국사 싫어해. 한국사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나 빼고 다 싫어할 거야 한국사?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떨 것 같아요? 공부하다 보면. 아까 내가 용산구 동작구 설명드리면서 우금은 까먹을 수 있다 그랬잖아. 한국사는요. 진짜 안 까먹어. 여러분 이거 내가 또 예시 들어줄게. 제가 지나가다가요. 진짜 어디서 얼굴을 본 놈이 있는 거야. 지나가다 근데 그 친구도 내가 지나가고 있어 이렇게. 근데 그 친구도 나를 보고 나서 똑같이 긴가민가 서로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집에 가면요. 기억이 납니다. 뭐가 기억나냐면요. 저 친구의 이름까지는 기억이 안 나. 아, 내가 저 친구를 고등학교 때 봤던 놈이구나. 고등학교 때 정확히 몇 학년 때인지 몰라요. 고등학교 때 봤던 놈이 기억납니다. 또 한 번 지나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뭐 인사를 했어. 아, 알고 보니까 얘는 대학교 때 봤던 놈, 만났던 놈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왜 그렇게 기억하시는 줄 알아요? 카테고리를 나눠놨잖아요. 머릿속으로 이미. 왜? 어렸을 때부터 사람 관계를 어떻게 맺어왔어요?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사회 친구. 그 나중에 나이 먹고 나서요. 우리가 아직 다 젊으니까 그렇지만 60 먹고 나서 나이 60이 넘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진짜 헷갈리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알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은 안 헷갈립니다. 대학교 친구까지. 왜? 카테고리가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은 헷갈려요. 이제. 내가 저놈을 20대에 봤는지 30대에 봤는지 카테고리를 구분을 잘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한국사는요.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싸움이에요. 이 시대가 고대인지 이 시대가 중세인지 이 시대가 현대인지 그걸 파악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면 한번 외우면 뭐가 되겠어요? 물론 세세한 연도 암기나 세세한 인물 암기를 들어갑니다. 이거는 시험 공부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타협해야지. 근데 전체적인 큰 틀만 가져가 놓는다면 나중에 공부하기가 매우 수월한 거죠. 한국사는 효자 과목이에요. 효자 과목. 처음만 공부해 놓으면. 자, 이제 주부님들의 한국사 전략을 설명드릴게요. 뭐 주부가 다 너무 다들 앳돼 보이셔가지고 주부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하도 질문 게시판에 나 저기 주부인데 공부 어떻게 되냐? 걔네들이 현실이잖아요. 많으니까. 제가 이것 좀 설명드릴게요. 근데 물론 다 20대 초반 여러분들도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다 들어주세요. 기본 틀은 무조건 잡고 시작하라. 고통스러운 일에도. 그리고 인강을 활용해라. 이거 있잖아요. 저는 한 세트라고 봐요. 왜 첫 번째 1위독이 중요한지, 왜 틀라는 게 도대체 뭔데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요, 4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니까 부모한테 받은 게 많은데 엄마한테 내가 효도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고작 해봤자 중학교 때 엄마가 원하는 반에서 3등 안에 들기? 뭐 그게 다였습니다. 성인이 돼서 엄마한테 해준 게 없더라고. 근데 생각해보다가 친구들도 막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 엄마는 그렇게 너한테 했는데 너는 뭐였냐? 그래? 알았어. 그래서 엄마한테 갔습니다. 엄마, 나 이번 엄마한테 뭐 백 하나 사주고 싶은데 뭐 좀 골라 봐봐. 엄마가 알아서. 엄마가 입이 찢어지죠. 근데 거의 쪼코가 돼요. 쪼코가 여기까지 입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바로 딱 물어보더라고요. 얼마 정도 생각하니? 그래서 제가 이제 백을 제가 몰라, 관심이 없습니다. 막 잘 몰라요, 백 이런 거. 그래서 뭐 한 돈 백이면 되지 않겠어? 하니까 밥을 안 차려주더라고요, 갑자기. 왜 안 차려줄까? 왜 도대체 100만 원이면 충분히 큰 돈 아닌가? 알고 보니까
백이 기본적으로 좀 싼 거는 100만 원도 하겠지만 좀 메이커 이런 우리가 아는 뭐 구찌, 루이비통 300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미 뱉어놓은 거 어떡해. 그래서 엄마 알았어. 그러면 한 3, 400짜리 한번 생각해봐. 뭐 그 위로는 나 돈이 없어서 안 돼. 라고 하니까 엄마가 좋아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엄마가요. 이제 밤에 내가 집에 가서 이제 있는데 엄마가 밤에 그 잠을 자는데 웬일인지 이어폰을 끼고 눕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불렀더니 대답은 해요.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그 유튜브 보면 막 그 백 같은 거 설명한 게 뭐 있더라고요. 뭐 지금 가성비 좋은 백 해가지고 300만 원대 적합한 백, 200만 원대 적합한 백, 400만 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엄마가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걸 나랑 똑같이 엄마 따라서 들어봤는데 나는 뭔 소린지 모르겠는 거야. 뭔 소린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메이커가 어떻고. 근데 엄마는요, 영상을 보지 않고 귀로도 공부했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엄마는 전반적인 이 백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던 사람인 거야. 기본적인 명품 이름은 다 합니다. 뭐 디올 있나요? 맞나요? 디올, 루이비통, 뭐 에르메스는 쳐다보지 말자.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뭐 저기 뭐 구찌, 뭐 루이 까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엄마는 이걸 아니까 그 유튜브에 있는 유튜버가 설명을 할 때 가성비 좋을 때 150만 원대는 어느 메이커의 어느 상품 그리고 막 뭐라 그래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핸들 뭐 이런 것도 막 다 재질이 다르잖아요. 그 설명하는 엄마는 탁탁탁 알아듣는 거야.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이거. 엄마는 기본적인 틀이 잡아 있었던 거야, 백에 대해서. 그러니까 들리지. 영상을 보지도 않고도. 저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축구 막 손흥민이 어쩌고 막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막 토트넘 막 레알 마드리드 막 메시 하잖아요. 저는 귀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줘봐요. 엄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우리 엄마가 아는 축구 선수는 차범근이 유일하기 때문에 뭐 들리지가 않겠죠.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거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틀을 나누는 거 해놓잖아요. 그 나중에 공부할 수가 있어요. 이걸 왜 내가 주부님들한테 더 얘기하느냐? 현실적으로 가정이 있는데 애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 남편이 밥 달라고 막 울어.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걸 틀을 바꿀 수는 힘듭니다. 이거 남편이 크게 도와줘야 돼. 그럼 막 설거지를 해. 또 애를 봅니다. 뭐 시장 가서 장을 보고 와요. 순수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에 비해서 30대 넘어간 여성이 시간이 단데 쓸 게 많습니다. 뭐 집에 가서 뭐 다른 부모랑 뭐 할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러려면요, 제일 좋은 방법이 귀로만 듣는 거예요. 왜? 혼자 영상을 볼 수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영상 보면 귀로 들으면서 아이를 육아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귀로 듣는 과정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들리려면 뭐가 돼야 돼? 기본적으로 1회도를 확실히 해놓고 틀을 잡아내야지 들립니다. 그래야지 맞다 이순신이 맞다 임진왜란 이게 들리는 과정이죠. 첫 번째 고통스럽겠지만 첫 번째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타협이 안 돼요. 무조건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처음에.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또 하나 있죠. 이거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내가 선생님한테 들어온 거 있죠. 근데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까먹어요. 한 일주일이면 다 까먹을걸요? 기억이 안 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회독입니다. 오늘 본 거 이따 밥 먹고 또 보고 저녁에 또 보고. 근데 이건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계속 봐야 돼. 근데 가끔 계속 봐도 까먹을 때가 있어. 언제 진짜 안 까먹냐면요, 누가 설명할 때 안 까먹습니다. 오늘 배운 거 누가 자랑하면 안 까먹어.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맨날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국사 시간에 설명하잖아요. 집에 가서 동생한테 역사 얘기했습니다. 동생 귀 막고 있는데 안 까먹더라고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처음에 역사 공부를 저는. 무조건 이렇게 해주세요. 아이랑 놀아줄 때 애한테 한국사 설명을 해주세요. 애가 3살이야 4살이야 괜찮습니다. 야, 이순신 장군이 말이야 이런 전쟁을 치러가지고 나라를 구해냈어. 설명을 하세요. 그냥 애가 남편한테 설명하세요. 남자친구한테 설명하세요. 어쩔 수가 없어. 자기 부모님한테도 설명하세요. 주변 지인들을 활용하세요.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컴퓨터 일반도 마찬가지예요. 우금도 마찬가지고 이러면서 외우는 겁니다. 자, 공부는 꼭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해 주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한국사 설명은 이렇게 끝낼게요. 제가 예시를 많이 들었죠. 제가 도대체 한국사라는 과목이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1:1 맞춤관리반을 이제 이번에 올해 저희 학원에서 하게 됐는데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 계리직이 공고가 언제 뜰지 모르잖아요. 자기는 이제 기초는 일단 없고, 일단 자기가 공부를 처음에 시작은 해야 되는데 공부 습관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학원에서 무료로 독서실을 제공하고
그리고 무료로 한국사 스터디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기수직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는 국어랑 영어랑 더 같이 들어가는 거죠. 1대1 관리반도 계획도 뽑으니까 혹시나 자기가 공부하시다가 나 혼자 못하겠다. 잠깐 3개월 정도라도 이 최우승님 이거 공부를 잡고 가야겠다. 이게 도대체 뭔지 이게 계리직에 대해서 그러신 분들은 잠깐이라도 한 달도 괜찮습니다. 이게 궁금하시면 저기 학원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또 해드릴게요. 자, 이상 한국사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계리직 전반적인 그 비용 이런 거는 저희 부원장님 모셔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